어두운 밤, 수상한 승합차 안에서 된다발이 오가는 걸 목격했을 때 홍금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그 손의 주인은 영화만 사랑하는 철없는 재벌 3세. 알바도였으니까요. 얼빠진 한량인 줄 알았더니 쟤 진짜 뭐야? 그녀의 독백엔 배신감보다 혼란이 더 짙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언제나 위험한 일이잖아요. 특히 증권가에서는요. 겉으로 보이는 무능함이 때로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되기도 하니까요. 알버도가 그동안 보여준 엉뚱함들이 어쩌면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알벗 우 옆에 서 있던 남자. 지난 여름 홍금보를 납치하려던 그 봄달수였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건 우연일 리 없었죠. 홍금보는 그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순진하게 믿고 있었는지래요.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것도 이제와 생각하니 아찔했을 겁니다. 접근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쪽에서 파놓은 덫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믿음이란 게 참 위험한 거더라고요. 특히 언더커버 세계에서는요. 오, 알벗이 우리가 예상 못한 비자금 관리자일 수도 있어. 윤재범 국장의 목소리엔 확신보다 걱정이 묻어났어요. 홍금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부정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영화 이야기만 하던 그가, 비디오 가게만 들락거리던 그가 사실은 회사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핵심 굴이었다니요. 가면이란 게 무서운 이유는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순간 홍금보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신도 누군가에겐 20살 신입사원 홍정미라는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진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느 저녁, 모처에서 알버토가 누군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손을 들어 인사하는 그의 모습이 묘하게 공손했거든요. 상대는 아마도 송주란 실장이었을 거예요. 비서실장과 위기관리본부장. 겉으로는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왜 한밤중에 따로 만났을까요? 회사 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나 봐요.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요. 홍금보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이어붙이며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겠죠. 하지만 퍼즐이 완성될수록 자신이 위험한 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막상 믿었던 사람이 다른 얼굴을 드러낼 때 그 충격은 예상보다 크더라고요. 알버도는 그동안 회사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어요. 승진에도 관심 없고 업무에도 무심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만약 그게 전부 계산이었다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홍금보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녀 앞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어요. 알버도를 계속 믿고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선을 그을 것인가. 둘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였지만요. 축하합니다. 여우회 우수사원 홍장미. 이용기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을 때 홍금보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포상이었거든요. 송주란 실장이 직접 시상하고 알버도와 함께 사진까지 찍는 자리였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홍금보의 얼굴은 굳어갔어요. 이건 축하가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우수사원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무언가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포상이 달콤할수록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더 씁쓸한 법이에요. 회사에서 주는 인정이란 게 때로는 당신을 묶어두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우회, 돈 홍장미한테 갔겠지? 고복희의 독백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죠. 이 회사에 눈먼 돈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세탁되는지도요. 여우회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된다는 건 곧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인다는 뜻이었거든요. 고복희도 과거에 똑같이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홍장미를 보는 그녀의 눈빛엔 동질감과 위기감이 섞여 있었어요. 회사에 눈먼 돈이 좀 있거든. 그 말의 무게를 홍금보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영광스러운 포상 뒤에 숨겨진 더러운 진실을요. 조직이 주는 인정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표면적으론 당신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을 범죄의 도구로 쓰고 있으니까요. 홍장미의 계좌로 곧 거액이 들어올 거예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요. 그럼 홍금보는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요. 횡령 혐의를 뒤집었을 위험에도 노출되는 거예요. 증거를 잡으려다 오히려 범인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 이게 언더커버의 딜레마예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자신도 진흙탕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드니까요. 홍금보는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송주란 실장이 홍장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래 멀렀어요. 미소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달까요? 홍금보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피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하기엔 너무 버거운 무게였죠. 송주라는 이 회사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에 띄었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험 신호에 가까웠죠. 이제 홍금보는 더 조심해야 할 거예요. 회사가 직원을 대하는 방식은 때로 잔인해요. 필요할 땐 치켜세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거든요. 여우회 우수사원이라는 타이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론 영광스러운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수단일 뿐이죠. 홍금보는 이제 알았을 거예요. 이 회사에서 주는 모든 것엔 대가가 따른다는 걸요. 보상도, 승진도, 심지어 친절한 말 한마디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직이 주는 달콤한 인정을 거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이되 그 뒤를 경계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선택의 무게만 있을 뿐이죠. 너 그 수첩 어디서 났어? 고보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날카롭고 다급했죠. 홍장미는 순간 멈칫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고보키의 눈빛에 더 예리해졌거든요. 그 수첩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회사의 검은 돈이 기록된 장부였죠. 고보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첩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를요. 그리고 홍장미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건 그녀가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어요. 룸메이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시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첩을 다시 펼쳤을 때 홍금보는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어요. 예삐라고 적힌 귀여운 스티커였죠. 강명희 사장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부 고발자의 코드명이기도 했어요. 이 수첩을 남긴 사람이 예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예삐에게 전달하라는 뜻일까요? 홍금보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이 장부가 강명희 사장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장부 뒤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거기엔 7F라고 적혀 있었죠. 7층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암호일까요? 막연했던 수사가 이제 구체적인 장소로 좁혀지는 순간이었어요. 홍장리와 고보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이 둘을 가깝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경계하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고보키는 과거에 이 회사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다물었던 거죠. 홍장미는 그 비밀을 밝히려 하고 있었고요. 두 사람의 목적은 달랐지만 위험은 같았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도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도 이 회사에선 똑같이 위험했으니까요. 룸메이트로서 쌓았던 유대감이 이 순간만큼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서로를 믿고 싶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관계. 어쩌면 이게 언더커버의 숙명일지도 몰라요. 7F라는 단서를 손에 쥔 홍금보. 이제 그녀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됐어요. 한민증권 4옥 7층일까요? 아니면 특정 사물함 번호일까요? 어쨌든 이 단서는 물리적인 증거가 숨겨진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홍금보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둘러야 했어요. 누군가 먼저
그 장소를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증거를 찾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홍금보는 이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녀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진실을 밝히려면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려면 비밀을 지켜야 하죠. 홍금보는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고복희를 믿어야 할까요? 그녀도 비자금 장부의 비밀을 알고 있고 어쩌면 예삐와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믿기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고복희의 과거 경력도 수상했고 횡령 혐의로 신고당한 전력도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요. 홍금보는 결정해야 했어요. 고복희와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혼자 갈 것인지를요. 회사에 홀로 남은 밤, 홍금보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예삐님. 만나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손이 떨렸죠.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아니면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만 없었어요. 강명희 사장의 죽음을 밝히려면 예삐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답장이 왔어요.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죠. 한밤중이었어요. 홍금보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밖으로 나섰어요. 진실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엔 진실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죠. 이 밤에 여자애 혼자 거기 왜 가냐? 윤재범 국장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홍금보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죠.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윤 국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죠. 홍금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윤 국장은 불안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홍금보는 이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약속 장소는 한적했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서 어둠이 더 짙게 느껴졌죠. 홍금보는 주변을 살폈어요. 누가 먼저 올지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홍금보는 긴장했죠.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 건요. 홍금보가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챘어요. 거칠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홍금보는 그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만남이 아니라 습격이었다는 걸요. 목덜미를 잡힌 채 홍금보는 저항했어요. 하지만 상대의 힘이 너무 셌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으니까요. 누구세요? 홍금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이 사람이 예삐일까요? 아니면 예삐를 가장한 누군가일까요? 홍금보는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예삐라면 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걸까요? 그녀를 테스트하는 걸까요? 아니면 협박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봉달수일지도 몰라요. 알버도나 송주란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홍금보는 이제 알았을 거예요. 언더커버란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홍금보는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미스 홍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생명을 담보로 한 실전 수사에 돌입한 거죠. 회사에서 서류를 뒤지고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젠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목덜미를 잡은 손이 조금씩 힘을 풀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조심해. 다음엔 이렇게 살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상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홍금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경고인지 협박인지 아니면 보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언제든 그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 홍금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